마을 지킴이 프로젝트 우리 마을 환경업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이야기를 나눌 고명주 선생님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마을 환경업 시간을 갖기 전에 친구들 마음 챙김 시간을 먼저 가져볼 건데요. 자, 편안하게 앉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눈을 감아주세요.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안정이 좀 되셨을까요? 네, 앞 시간에 했던 즐거운 일들을 살짝 잊어버리시고 지금은 저와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으면 출발해 볼게요. 에코 친구들 출발할게요. 오늘 여러분은 에코입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을 에코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사이클과 업사이클 친구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리사이클은 뭔가요? 네, 업사이클은 뭘까요? 자, 리사이클은 뭔가요? 네, 리사이클은 리사이클링이라고 하죠. 재활용입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에코 친구들 분리 배출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쓰레기를 세 가지로 처리를 하고 있죠. 태우고, 묻고, 재활용합니다. 재활용을 할 때요, 분리 배출을 수거하는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거를 다 해간 것들이 전부 재활용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에 종이, 페트, 비닐류, 플라스틱, 유리, 삼각형 모양의 표시가 되어 있는 대로 깨끗하게 분리 배출을 해서 재활용률을 높여야 자연도 살고 우리의 경제도 살고 다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제대로 배출해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깨끗하게 분리 배출한 물건들의 재탄생. 야, 종이는 새 종이와 노트가 되고요. 우유팩과 종이컵은 두루마리 휴지와 미용 티슈로 변신하네요. 금속 캔은 철근이나 강판, 재활용 캔으로, 그리고 빈 병은 유리병, 식기, 또 다른 유리블록으로 재탄생합니다. 페트병은 부직포나 옷으로 탈바꿈하고 있고요. 플라스틱은 또 다른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네요. 우리 음식물 쓰레기도요, 사료가 되거나 퇴비가 되거나 바이오 가스, 연료가 되는 새로운 멋진 물건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럼 리사이클 말고 업사이클은 뭘까요? 네. 리사이클이 재활용이라면요, 업사이클은 거기에다가 업그레이드, 한 단계 업 시켜서 재활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업사이클, 리사이클과 업그레이드의 합성입니다. 업사이클. 이것은 재활용품이에요. 디자이너의 디자인과 그리고 아이디어가 접목해서 예술성을 좀 더 높인 물건을 의미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멋지게 변신을 했나. 와, 종이를 예쁜 꽃으로 변신을 시켰습니다. 깔끔하게 분리 배출을 했다면 저 종이들은 또 다른 종이로 변신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혹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예쁜 꽃으로 저렇게 인테리어 용품으로 업사이클링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또 다른 물건도 인테리어 물건입니다. 예쁘게 변신한 꽃이고요. 찰랑찰랑 소리까지 예쁘게 들릴 것 같은 모빌로도 변신을 했네요. 디자이너의 디자인과 아이디어 그리고 예술성이 첨가된 작품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테리어 용품으로만 변신을 하느냐? 물론 그건 아니죠.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물건으로도 멋지게 탈바꿈할 수 있는데요. 저기에 가방 보이시죠? 저 가방은 뭘로 만든 걸까요? 그림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가방은요,
소방관이 쓰던 방화복으로 만든 겁니다. 현장에 입고 나갈 순 없지만 아직 버리기에는 튼튼한 방화복을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잘라서 그걸로 가방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회사예요. 119 레오 119라고도 하는데요. 저 회사에서는 저 가방을 판매해서 판매 수익금의 50%는 아무로 힘든 소방관을 돕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도 있습니다. 부평에는요, 리폼맘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보이시죠? 청바지나 아니면 우리가 쓰고 이제 더 이상 그 쓰임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인테리어 용품으로 만들거나 주방 가전 소품으로 주부품으로 만들어서 재판매하고 있고요. 러블리 페이퍼라는 곳도 있네요. 자, 러블리 페이퍼는 자원 활용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폐박스를 모아요. 그 폐박스를 저렇게 페이퍼 캔버스로 만듭니다. 페이퍼 캔버스로 만든 다음 예술 작가들께서 캘리그라피로 글을 쓰기도 하고요. 멋지게 그림을 그려서 재판매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과 리사이클이 궁금하다. 나도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어요. 저런 물건을 직접 가까이에서 보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곳 소개합니다.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예요. 미추홀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가면요. 업사이클 센터의 망이와 방이 캐릭터 친구들이 반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에코 친구들의 생활교육 그리고 자연 생태 체험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재활용 제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 업그레이드가 된 새 활용품으로 친구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물건만 업사이클 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건물도 업사이클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건물은요, 덴마크에 있는 업사이클 하우스이고요. 내부와 겉 외부가 다 친환경 자연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재활용된 물건들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우리 인천에도 있습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이라는 곳인데요. 저기는요, 근대 개항기의 건물들을,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요. 리모델링을 해서, 업사이클링을 해서 문화 창작 예술 공간으로 만든 곳입니다. 1933년에 사용되었던 해안동 창고는요,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지금 현재로는 스튜디오와 게스트하우스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1888년에 일본 우선 주식회사로 쓰였던 저 건물은 아트 플랫폼 운영 사무실로 예쁘게 멋지게 업사이클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는 강화도에 있는 조양방직이라는 1993년에 만들어진 방직 공장입니다. 자, 이 공장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외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튼튼하게 보강은 했지만 외벽을 무너뜨리거나 형태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사람들을 반기는 카페로 탈바꿈이 되어 있지요. 옷을 만들 때 쓰던 방직 공장에서 쓰던 테이블을 그대로 활용해서 그 테이블이 지금은 커피 테이블로 탈바꿈 되어 있네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 자원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자원은 끝없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만들고 싶은 물건을 만들 수도 없고 끝없이 자연을 해칠 수도 없는 거지요. 만들어진 물건을 끝까지 잘 사용하고 그 사용된 물건을 마지막까지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자원순환인데요. 자, 자원순환의 7가지 한번 볼까요? 리퓨즈, 불필요한 것 거절하기, 리듀스, 쓰레기 줄이기, 리유즈, 다시 사용하기, 리페어, 고장난 것 고쳐 쓰기, 리사이클, 다시 활용하기, 리띵크, 다시 생각하기, 그리고 마지막 분해, 처리까지, 럿. 마지막까지 생각하는 이 자원순환은요,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까지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집중을 했다고 하면요,
1990년대부터는 재활용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 지금 업사이클을 생각하고 자원순환으로 분해하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저렇게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물건의 쓰임이 다하는 순간까지 다시 쓰고 고쳐 쓰고 끝까지 쓸 수 있는 자원순환을 생각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의 핵심은요, 한번 태어난 물건을 끝까지 계속 잘 이용해서 마지막에 폐기되는 물건을 최소화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원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순환경제로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2027년까지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요. 70% 정도에 이르고 있는 순환 이용률을 82%까지 향상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경제가 순환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자원순환을 계속 생각하고 머리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날, 자원순환의 날도 있네요. 9월 6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퀴즈 나갑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신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 재활용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재활용품의 예술성이 추가된 것을 우리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와, 새 것 같아졌어요. 네, 정답은 재활용입니다. 다 맞추셨죠? 활동지도 준비되어 있어요.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 운동, 그리고 나의 실천 방법을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에코 친구들 오늘 자연을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을까요? 자, 다음에 다시 만날 때 더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